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과 1년 동안 20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분이 없다던 이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이 23일 혹은 27일로 타길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당은 자진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의총을 열 예정이어서 이 총리가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황장수 소장, 김미연 소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했는데 통화를 200여 차례나 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는 아니겠죠. 같은 당에서 정치를 했고 중남권에서 유력 인사들로 서로 이 교제도 해왔고요. 그 말은 이완구 총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미 명백하게 그 부분은 잘못했다 이러는데 전화 몇 번 했는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까지 나와서 확인 사살하는 분위기인데요. 153번을 그 성완종 회장이 전화를 했고 이완구 총리는 64번을 했다.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상대가 전화를 하면 내가 못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리턴 콜을 또 해주고 같은 당의 의원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확하게 몇 건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완종 회장이 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다음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또 더 나아가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사실상 작년 말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성완종 회장이 아마 원내대표이자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차원에서 전화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부탁을 안 들어줬으니까 저렇게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통화 횟수가 그 정도 됐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뭐 가까웠다. 그건 뭐 이 통화 횟수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잘 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 난 210여 차례의 어떤 그 전화 기록이란 것은 뭐 객관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누구의 말이 더 맞느냐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간접 증거로서의 의무가 있다라고 저희 그 법조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 나왔듯이 한 210여 차례 통화를 했고 60여 차례에 대해서 이제 이 총리는 지금 성 전 회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만 그 중에 몇 차례 정도 실질적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관련되는 사람한테 이 총리가 한 10여 차례 계속 그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렇다가 처음에는 이제 얼마 하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휴대폰뿐만 아니고 처의 휴대폰 가지고도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210여 차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폰으로 했다고 한 어떤 증거를 지금 아까 지난번에 본인 진술에 의할 때 더 사실 많은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진술을 바꿨던 것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본인의 진술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토끼모래 중에 거의 7분 응선을 걸어서 제일 핵심 지금 본인의 소환 조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반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다툴 문제인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전화를 해서 몇 번 뭐 콜이 있었냐 없었냐는 뭐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지만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4일에 저는 성완종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 1년 동안의 통화 기록을 보면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냐 이렇게 보면 성완종 회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도 박탈이 되고 그리고 기업이 워커아웃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경황을 봤을 때 이 총리에게 뭐 구명 요청을 한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완구 총리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말 바꾸기를 했냐는 네. 거죠. 그렇게 말 바꾸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 총리가 상당히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이 총리 입장에서는 난 돈 3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만약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물러난다면은 내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돈이 줬냐 안 받았냐 이거는 뭐 법에 가서 법정에서는 다툴 문제라 보여지고요. 검찰 소환이 이제 있으니까 뭐 네. 거기서 검찰에서 밝혀진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보여준 이만구 총리의 그 행적이라든가 말 바꾸기, 증거 인멸 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네. 것이 지금 여론이라는 거죠. 그럼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 총리가 이렇게 지금 국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뭐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시한부 총리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총리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결국은 여권 정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총리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물귀신처럼 다른 여권 관계자들도 끌고 들어와서 같이 공멸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완구 총리가 지금 말을 번복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렇게 해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언론이 공격을 하고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발언 그런 부분 때문에 총리가 그만둔다라는 부분은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역자 부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총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저절로 상실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는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도 없고요. 또 야권이 예를 들어서 그 회의만을 낸다라고 왜고를 하고 매일 그 부분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그만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예를 들어서 야권이 회의만 낸다고 그때 정권이 총리가 그만두어 버린다면 정권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총리가 그만두는 시점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이 진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최적으로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서 본인이 결단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왕에 이 상태에서 총리가 그만둔다면 제가 볼 때는 이완구 총리는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로 그만두는 것이지 이 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서 그만두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청문회를 갔을 때 도덕적으로 수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도 통과돼서 장관도 하고 총리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그만둘 때는 이번에 이 부패 척결 수사에 대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히고 그만두는 것이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되지 않는 방향이죠. 그냥 여기에서 썩 그만둬 버리면 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권 내에 친이 야권 내에 부패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주 정권이 이제 맛이 갔다, 정권 힘이 빠졌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요. 시점과 타이밍이 있고 그때까지는 꿋꿋하게 하는 모양새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뭐 총리가 사퇴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권에서 총리를 사퇴해라, 뭐 해일만 내겠다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야권의 역할이고 야권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 일주일 총리, 시한부 총리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집권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집권 여당에서조차 이 총리를 이렇게 해임을 하라, 자진 사태 쪽으로 몰고 가고 지금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총리가 참석하면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총리 스스로가 거취 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국정이 지금 상당히 공백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총리가 하루빨리 자기 마음을 굳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것을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사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어떤 그 특히 부총리, 두 부총리도 좀 해외에 나가고 하시는 그 마당에 지금 당장 국무총리가 어떤 스스로 어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어떤 국정의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국정이 그 유지돼야 되는 어떤 헌정사적 관점에서는 본인이 어떤 뭐 특히 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일주일은 기다려달라고 했듯이 그런 점도 사실은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앞으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의 정치적 공세라고 여권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단순한 어떤 의혹을 넘어서 어떤 실체적인 어떤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은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최근에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 부분 빠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란 직은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어떤 그 국무회의를 통화를 해가지고 국정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주체인데 국무총리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국정이 막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런 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로서는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것이고 그렇지만 네. 본인으로서도 대승적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사퇴 그때와 좀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때는 총리 후보자였고 지금 네. 현재 총리가 는 점 또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좀 있죠. 사실은 이 부패 척결이라는 일부분을 현 정권이 들고 나온 어떤 과정에는 보면 여야의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개헌을 하려고 올 연초부터 이렇게 벼르고 있었죠. 작년 연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이 국가개혁과제, 4대 개혁과제, 뭐 노동, 뭐 금융, 그다음 연금 이런 부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료하고 또 이 부패 척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이 개헌 논란을 좀 이루어 달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개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발의돼 가지고 개헌 특위가 등장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요.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한구 총리가 부패 척결에 대한 그 담화를 갖다가 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네. 총대를 맨 국면에서 이 어쨌든 그 과정에 이 해당자였던 성완종 씨에 의해서 이 지금 문건이 나오면서 쪽지가 나오면서 유한구 총리가 당하는 행국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개헌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개헌을 하자. 이제 개헌 적시다라고 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있고 여당 내부에서 유한구 총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개헌을 주장하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친이계 의원들이 많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이 몽뚱그려가지고 여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그 자신이 주장해온 부패 척결에 총대를 메고 앞에 섰던 총리가 지금 낙마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법적인 어떤 증거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갔다 와서 총리 옷을 벗기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총리 스스로가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한가 판단을 해서 또 총리가 그만둘 때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때는 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만둘 때 그냥 시부직하게 그만두면 안 돼요. 총리는 그만둘 때 이 정확한 자기의 메시지와 내용을 국민 앞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부패 척결의 과정에서 앞에 섰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서 내 결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은 계속돼야 된다. 여야에 한정없이 나만 이렇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패 척결을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요. 야당이 지금 해임 결의안을 내는 부분, 그다음에 여당 내부에서 또 개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압박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문창극 내정자가 네네. 하던 어떤 상황과는 지금 네.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네, 그 2013년 4월 4일에 실제로 만났느냐, 또 돈을 건네느냐, 이제 이 부분도 핵심이 될 텐데 검찰이 그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들을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수사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우리가 수사를 이건 모든 것은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기 위한 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수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성 전 회장이 서울에서부터
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 행적에 대해서는 공수장이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4월 4일 날 오후 4시 30분경에 독대를 하거나 하면서 3천만 원을 두고 왔는지 서로 주고 받았는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실 게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그날 왔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총리 같은 경우에 그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안 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점에서는 이른바 지금 사실 그 운전기사, 성전 회장의 운전기사도 그날 갔었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학적 증거로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하이패스 기록과 어떤 블랙박스 기록인데요. 하이패스 기록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네.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지나가는 기록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날 그때에 사무실에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삼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로 핵심적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네. 블랙박스죠. 사실 좋은 차고 거기에 보통 보면 한 16기가 내지 한 32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좋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대화까지도 거의 이른바 HD급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닌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수행 비서와 나눈 어떤 또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대화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패스 기록은 간접적인 어떤 그날 그 시점에 왔다는 기록이 될 반면에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럼 돈을 줬다고 할 수 있는 내역을 어떤 성완종 전 회장과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진술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을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것을 이미 제출 내지 압수수색 형식으로 해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입수했다는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말 그대로 차량의 블랙박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특별수사팀 관계자도 보면요.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통상수사기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색다른 수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수사가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어제 방송에서 크게 많이 회자됐던 용어인데요. 그만큼 귀인을 기다릴 만큼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많은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귀인을 조만간 소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조사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이번 주부터 이른바 핵심 6인방 성완종 측근 6인방을 지금 하나하나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 이분들이 죄를 부인하지 않고 보면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유죄를 쫓아서 더하도 덜하도 말고 우리가 아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6인 수사관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핵심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내로 대부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서는 몸통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분들도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두 분이 독대를 했느냐 이 부분에서 독대했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 정황을 보면 그렇지만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을 준 사람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사실 구명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이시는데요. 지금 속보에 나오고 있었는데 여권 핵심부에서도 이번 주에 이 총리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지금 선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방치를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번 선거가 이항구 심판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여권 지금 지도부의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지도부도 지금 야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총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면도 저는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부패 척결이라는 거죠. 부패 척결을 지금 내세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지금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것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바로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는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총리가 이번에 여권의 공무를 맡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진 사퇴해주는 방향도
본인의 명예가 저는 손상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예는 실추가 됐고요. 네. 더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이 스스로 총리직에 집착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질 수 있다는 자, 거죠. 총리는 지금 어차피 운명이 별로 안 남았다라고 보는데요. 여권 내부의 저런 흐름에 지금 재보선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부패 척결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죠. 부패 척결의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흐름이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완구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퇴시키고 그 사퇴하는 과정에서 당이 압박을 해서 대통령에게 결국 이완구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부패 척결이 이제 뭐 더 이상 부패한 사람들이 뭔 부패 척결하느냐 이런 논리로 가고자 하는 부분을 총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계파 싸움에 관한 문제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성완종 사태의 본질은 여야 할 것 없이 골고루 수많은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로비를 잘 안 들어준다고 해서 현 정권의 핵심들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뚜렷한 증거 없이 제기를 하고 죽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부패 척결의 이 부분을 갖다 더욱더 여야 할 것 없이 현재 미래까지 사사시 털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1조 원의 대출이 다 손실로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네. 그러면서 300억 강화 사업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실 사람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희생양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은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바로 이 총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뼈아픈 정말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이건 특히 야권이건 아니면 친이건 간에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는 보면은 결국은 사실 야권 같은 그 친이계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와서 자원 외교 조사를 하느냐라고 했다가 지금 봐라 이 총리가 부패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목소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대통령이 지난번 순방 가기 직전에 했던 네네.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이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총리가 어떤 물러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우리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김영란법이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패입니다. 이 사건도 부패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들어서 부패를 확실하게 돌아대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의견 다 국민들 다 동의를 하겠죠. 당연히 이걸로서 모든 부패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그 수사의 초점은 자원 비리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 예고 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보여지는데 이거를 너무 또 우리가 몰고 가면서 친박 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뭐 이완구 총리가 약간 희생양처럼 비춰지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요. 지금 친노 부분하고 친이 부분이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그만두고 나면요. 이 사건 자원 방산 포스코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든 정치인을 조사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완구 총리 하나로서요. 여야가 담합해서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유병헌 때 봤잖아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그만둬야 된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총리가 그만둠으로써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새누리당 소장파 30여 명인가가 아침에 만났다 했다는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부패 척결 수사 철저하게 하라고 이완구 총리는 그만두고 부패 척결 수사도 철저하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친노 문재인 대표 마치 이완구 총리만 이야기하지 자신들 정권에서 이 성완종 씨가 가장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특혜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도 가감하게 조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건에 촉발된 계기가 해외 자원 수사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없으면 덮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술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예컨대 간암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간암 수술을 하려고 그 가슴을 열어봤더니 간암 의혹은 별로 없는데 옆에 봤더니 위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냥 덮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는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척결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권 차원에서 덮고자 해서 덮어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국민들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무당파가 증가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또 빠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사이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도 지금 입증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물론 친이계가 이거를 이대로 좀 덮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 친이계에서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완종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성완종 회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완종 씨도 이게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 성완종 사건을 이 가지고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다 털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야말로 또 형평성에서는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회의만을 내는 사람은 특검안도 같이 내는 것이 맞는 거죠. 자신들한테 불리한 특검안은 입에 말도 안 하고 회의만만 내겠다면 그 사람들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특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만 두고 보세요. 내 장담하는데 특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야만이 특검이 가능할 걸로 봐요. 네, 이완구 총리의 거취도 거치지만은 철저한 수사가 계속돼야 그렇죠. 된다. 네.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된다. 지금 이 의미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이제 당일 돈이 건네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완구 총리가 운전기사 측에 뭐 회유를 했다, 압박을 네네. 줬다, 지금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고 그 전 운전기사가 1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않은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된 당사자로서는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그 이른바 증거를 오염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부족하다. 네. 특히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화 내역을 보면은 그 협박을 받았다는 운전기사가 형님이고 전화를 걸었던 비서관은 동생인 그런 상태에서 그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마치 또 한참 있다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는 건데 카카오톡을 봤을 때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마치 그날 거기 안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괜히 한마디로 그 오얏 나무 밑에서 그 가끔 고쳐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 이 가지고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은 간접 증거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실무에 있다 보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네. 허다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리 공간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처음엔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해버렸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났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현금으로 줬던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에서 지금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건은 법적인 어떤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면책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가의 어떤 국무총리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 측의 계좌 추적도 검찰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전 회장은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을 건넨 정황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퍼즐을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실 오늘 210번 정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술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신만이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퍼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선거 때 받은 돈을 계좌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